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통합과학에서 아직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에 대한 내용을 아직 못 들어간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용 살펴보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연선택 그리고 생물의 진화. 자, 여기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죠. 진화가 어떠한 개념이냐, 또 변이가 어떠한 개념이냐, 자연선택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진화, 키워드 뭐라 했죠? 오랜 기간, 세대 거듭할수록 나타나는 생물의 변화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나타나는 생물의 변화이다. 자, 그럼 변이는 뭐냐면 같은 종인데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형질의 변화를 변이라고 해요. 변이이다. 자, 그럼 자연선택 이론은 무엇이냐? 자연선택이 뭘까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이를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게 되죠. 확률이 높게 되는데 그러한 거를 우리는 변이라고 한다. 우리 학습지를 토대로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같은 종 사이에 변이가 존재할 때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선택된다라는 이론이 자연선택 이론이었죠. 그래서 우리 4반이 학습지를 못 채웠다라고 했는데 학습지를 한번 채워볼게요. 학습지 1쪽을 보면은 1번 진화, 가로치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이뤄진 생물의 변화 과정을 우리는 진화라고 한다. 그죠? 여러 지층 속에 발견된 화석을 토대로 생물의 출현, 번성, 멸종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2번 오늘날의 생물과 다른 까닭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이론을 우리는 이거를 진화론이라고 하죠. 다윈의 진화론.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2번 보면은 같은 생물종의 개체 사이 나타나는 형질의 변화. 변이죠, 변이. 변이의 예는 달팽이 껍질 변화, 사람의 피부색 이런 것들. 그래서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에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돌연 변이. 두 번째로는 유성생식 과정이 있다. 라는 걸 알아보았죠. 그래서 가와 나중에 변이가 나타난 까닭을 한번 써보면 가에서는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 속에 초록색 딱정벌레가 돌연히 나타났다. 가는 돌연 변이에 해당되는 예죠. 자, 그리고 나는 흰색 털과 검은색 털을 가진 부모 사이에 얼룩무늬 강아지가 태어났다. 이거는 유성생식에 관한 돌연 변이입니다. 자, 가에서 돌연 변이는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이와 같이 유전자를 갖고 돌연 변이 유전자는 유성생식 과정에 의해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쪽. 많은 수의 자손을 생산하는 생물은 개체들 간의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계속 우리 다른 반도 했지만 학습지를 세우지 못한 반이 있기 때문에 복습해 보는 거입니다. 그래서 뭐는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변이는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자, 그래서 변이의 과정을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했어요. 과잉 생산된다. 많은 수의 자손을 생산된다. 과잉 생산되면서 여기에서 변이가 존재하게 되죠. 목이 긴 애들도 있고 목이 짧은 애들도 있고, 그럼 얘가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생존 경쟁을 하게 되죠. 생존 경쟁을 하고 결국 적자 생존 원리에 의거해서 목이 긴 애들이 살아남고 선택되고 목이 짧은 애들은 도태되는, 그래서 자연 선택되는, 목이 긴 애들이 자연 선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게 계속 세대를 거듭할수록 목이 긴 기린이 계속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고 종이 분화하면서 진화를 이루게 되죠. 변이는 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인데요. 학습지를 보면은 다양한 변이가 있었어요. 핀치 무리 간에 다양한 변이가 존재를 했고 오랜 시간이 지난 동안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태나 합성이 달라져서 다른 종으로 진화하고 분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확인하기 문제를 보면은 코스모스 꽃잎색과 키가 조금씩 다른 까닭은 우린 이거를 변이라고 합니다. 자, 2번 갈라파고스 제도 각 섬에 여러 종류의 핀치가 나타나는데 핀치 종류가 다양해진 것과 관련 깊은 건 당연하게 5번이죠. 먹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작은 곤충, 큰 곤충, 그리고 열매나 씨 이렇게 먹이 종류에 따라서 부리가 그 먹이에 맞게 진화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연선택. 첫 번째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자연선택입니다.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는 개체 사이에서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선택된다라는 이론이고요. 자연선택 과정, 과잉 생산되고요. 자연 상태에서 생물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산된다. 개체가 변이되고 많은 자손들은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존 경쟁을 하게 되죠. 생존 경쟁을 하고 적자 생존 원리에 의거해서 강한 애들이 자연 선택된다. 마지막으로 그에 따라서 이전과 다른 형질을 가진 자손이 대다수 차지하고 그 결과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되는 종이 분화한다.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종입니다. 종이 출현하게 된다. 자, 이제 넘어가서 3쪽 프린트를 볼게요. 3쪽. 자,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화의 요인. 첫 번째로는 환경이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막지방이나 남극지방의 펭귄, 사막의 낙타는 환경에 맞게 얘네들이 자신의 상태를 진화한 거죠. 자신에 맞게. 두 번째로는 이렇게 환경과 생물체 간의 상호관계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생명체와 생명체 간의 상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신체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확인하기 문제 보면은 그림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는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 나에는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가 번성한 까닭은 뭐죠? 먹이의 종류가 달라서죠. 그렇죠. 가섬에는 선인장이 있고요. 나섬엔 씨앗이 있죠. 선인장에 맞게 부리가 적응해서 변화했고요. 나는 씨앗에 맞게 변화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핀치 종 분화 과정을 설명한 과학자의 진화 원리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까요? 자, 그렇죠.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이죠. 3번. 자, 용불용설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생명체 개체가 사용하는 기관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퇴행한다라는 게 용불용설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다윈이 자연선택 이론에 의거해서 진화론을 설명하였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쪽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내성세균에 대한 내용도 다뤄봤습니다. 네 번째, 내성세균. 우리가 내성세균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서 계속하죠. 몸속에서 자연선택이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어떠한 예시예요.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이 내성세균을 배우는데 우리 몸속에는 그 내성이 없는 세균이 있어요. 내성이 없다. 내성이라는 거는 항생제 물질에 저항하는 거를 내성이라고 해요. 항생제에 저항하는 거. 즉 항생제를
아무리 투여해도 효과가 없는 게 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항생제에 투여해도 효과가 없다. 즉 내성이 있는 세균이 내성이 없는 세균이 이런 식으로 있다가 뭘로? 돌연변이로 갑자기 유전자가 변화해서 돌연변이로 내성이 있는 세균이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내성이 있는 세균, 얘는 내성이 없는 세균. 낮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내성이 없는 애들이 더 갑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있고 얘네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런 상태로 두면 좋겠지만 어떤 상황에 놓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항생제를 만약 투여하게 된다. 항생제의 투여. 환경이 변한 거죠. 환경의 변화로 항생제가 투여하면은 이러한 환경에서 적응하는, 즉 자연 선택의 이론에 의해서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선택된다라고 했으니까 항생제가 투여되는 환경에서 선택되는 애들은 적자 생존 원리에 이거에서 얘가 선택되고 얘는 죽겠죠. 얘가 계속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계속 선택되고 항생제 투여가 한 번, 뭐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면 이런 식으로 얘들이 계속 종이 분화하게 되면서 진화하고 내성이 있는 세균들만 나타나게 된다. 처음엔 내성이 없었지만 돌연변이에 의해서 내성이 있는 세균이 나타났고 항생제 투여 환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은 여기에 강하고 적응된 내성이 있는 세균이 계속 선택되면서 이런 식으로 내성이 모두 갖고 있는 이런 슈퍼박테리아를 갖게 된다. 이 슈퍼박테리아는 항생제를 아무리 투여해도 효과가 없는 박테리아를 슈퍼박테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토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항생제,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 증식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항생물질이라고 하며 항생물질을 추출하여 만든 약을 항생제라고 한다. 자, 밑에 내성세균은 항생제가 없는 환경에서 낮은 비율로 존재하는데 이 내성세균은 항생제의 저항성을 가지고 이겨내는 세균을 내성세균이라고 한다. 되어 있죠? 자, 거기 밑줄 쳐보면 생존에 불리하여 도태되면서 짧은 시간에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사례이다. 어떤 짧은 기간, 아까 길이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짧은 기간 동안 몸속에서 일어나는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예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 많고 돌연변이로 생긴 내성세균은 낮은 비율로 존재했죠. 학습지 보면 자,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대부분 죽고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은 살아남아 생존한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생제를 사용할수록 항생제 내성세균의 비율이 점차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기 문제 보면은 이를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항생제를 사용할수록 항생제 내성세균의 비율이 점차 어떻게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넘어가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과 중요성과 보존 방안 써볼게요. 생물 다양성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존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단계로 알아볼 거예요. 생물 다양성의 정의, 중요성, 그 다음에 보존 방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생물 다양성은 어떤 지구 환경, 지구의 환경과 생물의 다양한 정도, 이렇게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는 생물 다양성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물 다양성에는 하위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어떤 다양성이 있냐면 종 다양성이 있어요. 종 다양성.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
이런 식으로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뭐고, 종 다양성이 뭐고, 생태계 다양성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는 종 다양성, 세 번째는 생태계 다양성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자, 유전이 다양하다. 유전적으로 다양하다. 즉, 같은 종. 우리가 뭐가 다르다?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고,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의 피부색이 다르고, 얼룩말들의 털 줄무늬가 다르고, 달팽이 껍데기 무늬가 다르고, 이런 건 다 유전적 다양성인데, 같은 종, 키워드는 뭐냐면 같은 종, 개체 사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른 것. 개체 사이 형질을, 즉 어떤 모양이나 크기,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른 것, 그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어떻게 될까요? 생물종이 단순할까요? 다양할까요? 생물종이 다양하겠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생물종이 다양하다. 생물종이 다양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져야 생물 다양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개체 사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껍데기 차이, 달팽이 무늬 껍데기, 얼룩말 무늬 차이, 뭐 이런 것들, 사람의 피부색, 이런 것들은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되겠죠. 첫 번째로는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종 다양성이 무엇일까요? 종 다양성. 자, 종 다양성은 어떤 특정 생태계에 생물종이 얼마나 많이 혹은 고르게 서식하는가, 그거를 종 다양성이라고 해요. 특정한 생태계에 어떠한 생물종이 많고 고르게 서식하는지. 그래서 이런 종 다양성의 대표적인 예로는 A 생태계와 B 생태계를 한번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풀이 있고, 풀을 누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를 먹는 뱀. B 생태계는 풀을 먹는 풀을 먹는 또 누가 있을까요? 풀을 먹는 뭐 무당벌레, 또 이런 애들, 그리고 얘네를 먹는 토끼, 오리, 뭐 있죠? 그 다음에 뭐 노루, 이런 애들 있고, 얘를 먹는 사자, 호랑이, 뱀, 이런 거 있으면 특정한 생태계죠. 특정 생태계에 종이 다양한 정도니까 종 다양성 당연히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종 다양성이 큰 생태계는 안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쵸,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가 메뚜기가 죽으면 전체적으로 먹이 연쇄적으로 얘도 죽고 다 파괴되는데, 메뚜기가 죽어도 토끼는 무당벌레를 먹으면 되니까, 토끼가 없어지면 사자는 오리나 노루를 먹으면 되니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겠죠. 종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220쪽을 보면은 220쪽 가와 나중에 종 다양성이 높은 거는 어떤 걸까요? 시험 문제 대표적인 유형이죠. 그래서 가를 보면은 개체 수가 가와 나는 얼추 비슷해 보이는데 생물종이 얼마나 많이 고르게 분포하는 건 어디예요? 그쵸, 나가 더 고르게 분포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큰 건 나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나에서는 소나무, 자작나무, 싱갈나무, 구상나무가 골고루 분포하기 때문이다. 가에서는 자작나무, 소나무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종류가 골고루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큰 거는 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생태계 다양성.
자, 생태계 다양성은 말 그대로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냐라는 거를 말하는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산, 바다, 강, 갯벌 등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이다.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생태계에 따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태계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서식하는 생물의 종과 개체수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자, 여기 내용이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초등학교 약간 자연 교과서에 나오는 느낌도 있고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졸릴 수 있겠지만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만약 높고 다양하면 종 다양성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생태계가 많아지니까 특정 생태계에 살고 있는 이러한 종이 분화할 거고 유전적 다양성도 증가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점차 증가하겠죠.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방안의 중요점. 두 번째, 생물 다양성 보전이 중요한 이유. 자, 교과서 222쪽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물 다양성은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준다.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인류가 생물에서 얻어 생활에 이용하는 생물 자원이 풍부해진다. 생물 다양성의 보전 중요성이죠. 자,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자원이 풍부해진다. 자원이 많아질 거예요. 자원이 풍부해지고 다양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생물 자원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생물 다양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유. 감소 이유. 자, 이것도 많이 읽어볼 필요 없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처럼 생물 다양성이 왜 감소할까요? 환경 오염, 서식지가 파괴, 뭐 오버피싱이라 하죠. 오버피싱. 그거를 우리는 남획이라고 합니다. 남획. 많이 잡고 혹은 외래종이 유입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것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겠죠. 223쪽 내용을 읽어보면은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는 주요 원인에는 서식지 파괴, 동물 남획 포획, 외래종, 환경 오염 등이 있다. 가장 큰 키워드죠. 그런 키워드들을 알아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 보전 방안. 다양성 보전 방안. 자, 이거는 224쪽부터 225쪽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과서. 그래서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개인 그리고 국가. 국제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개인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개인 측면에서는 뭐 너무 당연하죠. 에너지 절약하기 혹은 분리수거하기 또 뭐 있어요?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 개인 수준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고 국가 측면에서는 뭐 있을까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 그래서 그 생태계를 보호하는 거죠. 국립공원으로 지정. 혹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야생동물, 얘네들이 없어지면 종다양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보호한다. 이런 거 등등등이 있겠죠. 국제 측면에서도 너무 쉽게 이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 협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국제 협약을 체결한다. 어떤 국제협약이 있냐면 생물 다양성 국제협약 체결하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등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조금 쉽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올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생물 다양성이 어떠한 의미인지, 생물 다양성의 하위 개념 3가지,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그 3가지 의미하는 거, 그리고 하위 개념 생물 다양성의 3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전 방향이 왜 중요한지, 감소한 이유가 왜 감소하는지 4가지, 그 다음에 보전 방안, 개인, 국가, 국제 측면에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은 우리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과학 시험 범위 어디부터냐면은 208쪽부터 지금까지 배운 200 몇 쪽까지일까요? 225쪽. 225쪽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뒤에 문제도 다 포함되니까 시험 범위는 235쪽. 범위가 좁죠. 범위가 좁은 만큼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해보고 여기에 관련해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또 중간고사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니까 잘 공부하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프라인 등교하면은 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